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쌤 초계마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4단원 비와 비율 중에서 비와 비율에 집중해서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백분율, 인구밀도, 속력, 진하기 이것을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분율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백분율. 백분율이야말로 우리가 뭐 쇼핑을 하도 가도 뭐 몇 퍼센트 할인을 했어. 그럼 얼마나 할인했지? 실생활에서도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백분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백분율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준량을 누구로 뒀다? 100으로 뒀다. 100으로 할 때의 누구를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한다. 백분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백분율의 기호는 우리가 이거를 쓰죠. 그래서 퍼센트라고 부른다. 야, 너 그거 몇 퍼센트 할인 받았니? 아니면 몇 퍼센트 뭐 이유를 받았니? 이런데 굉장히 많이 쓰는 실생활과 정말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비율이 25분의 10이야. 그럼 얘는 백분율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하고 방법 1이 있고 방법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방법 1을 사용해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방법 1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유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준량이 25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백분율이라는 건 기준량이 누구다? 100이다. 그래서 기준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기준량으로 100을 했을 때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4를 줘서 48. 그래서 얘는 누구다? 48%야 라고 기준이 100이 있는데 그 중에 48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48%야 나타내는 방법 1이 있고요. 또 방법 2는 비율에 그냥 주어진 그 비율에 곱하기 100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기호를 붙여서 48%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을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기호를 붙여서 100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1과 방법 2로 우리는 누구를 구할 수 있다?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분율이라는 거는 어떤 비율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100을 곱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 방법 2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방법 2를 굳이 사용하는 유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또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백분율에서 누가 나오더라? 맨 처음에 만나는 친구가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자, 요게 우리가 만나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 할인율, 진하기, 인구밀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분율 만드는 건데 방법 1을 사용하는 유형 이렇게 해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할인율을 배울 때 우리가 다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쓰면은 잊어먹지 않고 공식만 외워서 쓴다면 정말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공식은 뭐다? 원래 가격분의 할인 금액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처음 다룰 때는 요 할인 금액을 자꾸 까먹습니다. 이 할인 금액은 뭐냐면 내가 원래는 10,000원이었습니다. 정가가 10,000원이었는데 제가 할인율을 받아갖고 8,000원에 산 겁니다. 자, 8,000원에 산 겁니다. 이거는 원래 가격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산 가격, 원래 가격, 산 가격입니다. 그러면 할인 금액이란 건 뭐냐? 원래 가격에서 여기에서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 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는 도대체 할인율을 얼마나 받은 거지? 원래 가격이 얼마였지? 10,000원. 그 중에서 내가 얼마 할인을 받았다고? 2,000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100을 하게 되면
자, 약분을 하죠. 약분은 이렇게 대각선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끼리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 하나 주면 여기 하나 주고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얘는 왜 1분의 100이니까 아이들이 근데 백분율 가르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식까지는 잘 옵니다. 식을 와서 계산을 못하는 아이들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습니다. 약분을 까먹은 거죠. 약분을. 이것도 사실은 0을 하나씩 지우는 의미는 뭘까요? 똑같이 나누기 10을 한다는 뜻이죠. 나누기 10을 해서 얘 하나 지우고 얘 하나 지우고, 또 나누기 10을 한 번 더 해서 얘 하나 지우고 얘 하나, 또 얘 하나 지우고 얘 하나. 또 이제 어머님들이 아니 한 번에 3번 지우면 되지. 당연하죠. 난 3번 지웠다는 건 뭘까요? 나누기 1000을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걸 자꾸 까먹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0의 개수만큼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너 하나 있으면 하나 지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물론 보자마자 얘 3개, 얘 3개니까 3개 지워야지. 3개 지운다는 뜻은 똑같이 1000으로 나누었다. 1000으로 나누었다는 거는 똑같이 1000으로 약분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자연수라는 건 밑에 1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놓고 12000 곱하기 100인데 요거를 이렇게 중앙에 쓰지 않고 약간 밑에다 써가지고, 만약에 200으로 할게요. 예를 들기 편하게요. 3개 지우고 3개 지웠어. 여기 하나 지우고 하나 지웠어. 맞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더라? 요거를 약간 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도 곱해가지고 답을 20분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분의 2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틀리는 유형 하나, 또 하나는 여기다 두고 얘랑 얘랑 약분합니다. 또 이런 유형 둘.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가르칠 때 얘가 제대로 푸는지 못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다. 자기끼리 약분했더니 3개 공통으로 지워졌고, 그 다음에 얘 대각선으로 되죠. 왜? 얘는 1분의 10인 10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그럼 누가 남았죠?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분모에 1이 남았고 여기도 1이 있고, 분자에는 누가 남았죠? 2와 1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분의 20. 그래서 20인데 백분율이기 때문에 누구를 붙여준다? 퍼센트 기호를 붙여준다. 나는 20% 할인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할인율이다. 내가 할인을 얼마만큼 받았다 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두 번째는 이제 소금물이 나옵니다. 소금물. 이거는 다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진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농도인데 농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진학이라고 초등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금물 양분의 소금양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소금물 분의 소금양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인구밀도. 인구밀도가 있습니다. 인구밀도도 공식이 있죠. 뭐였죠? 넓이분의 인구. 넓이분의 인구.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인구밀도도. 자, 그러면 이게 공식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외우면은 애들이 공식을 까먹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린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간단한 건 뭐냐면 우리가 비율이라는 건 밑에 누구죠?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량. 얘도 기준이 됩니다. 기준. 자, 내가 얼마만큼의 할인율을 받았냐는 거는 원래 가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원 가격을 알아야 그 기준에서 원 가격이 기준이 되는 데서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 또 진학이라는 건 소금물 양에서, 소금물 양이라는 것은 요거는 소금 더하기 물이라는 뜻입니다. 소금 더하기 물을 해야지 소금물이 되겠죠. 이 중에 소금의 양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이게 비교하는 양이죠. 내가 갖고 있는 소금물 안에 소금 양이 얼마 들어가는지. 인구 밀도라는 건
그 넓이 안에 인구가 몇 명이 있는지. 그래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외울 때 굉장히 쉬운데, 다른 거는 좀 더 쉬운데 어느 부분에서들이 많이 틀리다? 여기 원래 가격분의 할인 금액인데, 아이들이 보통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원래 가격 기준량 그래 놓고 눈에 보이는 8,000 곱하기 100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푸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더 쉬운 게 있다. 내가 이도저도 생각이 안 나요. 나 공식을 못 외워. 외웠는데 헷갈려. 시험 보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겠죠. 뭐 넓이가 2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가 2,500명인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비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애들이. 인구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뭐 난리 납니다. 공식 못 외웠다고.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이 뭐였지? 막 그래갖고 이거는 숫자가 2개 나오니까요. 아이들이 숫자가 어차피 2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2분의 2,500 쓰거나 아니면 2,500분의 2 쓰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반타작합니다. 이런 아이는 알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2개가 있는데 분명히 누구분의 누군데 잘 몰라. 그래가지고 2분의 2,500 한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한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이러면서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파악이 안 되는 게 이 둘 중에 하나를 맞는 거를 해놓으면 얘가 공식을 잘 외웠구나 하고 착각할 수도 있고, 물론 공식을 다 외워서 제대로 맞춘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 중에 이렇게 엄마가 함정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 모르고 숫자만 보고 쓰는 경우. 제가 아이들이 정말 어머님들이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다? 숫자만 보고 그 단원을 가지고 그냥 유추해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를 답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그런데 그럼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사실은 이거 공식 생각 안 나도 풀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비와 비율 나타내는 그 동영상에서도 그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뭐뭐에 대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앞에 나오는 뭐뭐에 대안으로 뒤에서 다 적용된다라고 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마을의 넓이에 대한 앞에 나왔죠. 인구의 비율. 공식 안 외워도 됩니다. 뭐뭐에 대안을 뭐로 먼저 나타내라 그랬다. 한글로 먼저 나타내라.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앞에서 연습하는 이유가. 그럼 나타내면 뭘까요? 인구 대 넓이. 자, 뭐뭐에 대안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건 비입니다. 비를 먼저 이걸로 나타내라. 비를 먼저 한글로 나타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비율로 바꿔라. 비율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비기니까 넓이분의 인구구나.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넓이가 누구였습니까? 인구가 누구였습니까? 2,500. 그런데 나는 그러면 인구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맞죠? 간단하죠. 오히려 이렇게 구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약분을 해야죠. 1은 2인 4, 5, 1250. 그래서 1250입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분수 자체로 놔둘 거예요 하지 말고요. 여기는 약분을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분해서 이렇게 답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약분이 가능한 건, 약분 가능하지 않은 거는 또 그대로 나타내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해 드렸던 게 뭐다? 내가 식이 생각이 안 나. 식이 생각이 안 나도 다 풀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자, 진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이 자체에, 문제 자체에 내가 식을 만들 수 있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 100ml에 오렌지 원액을, 글씨 정말 못 쓰죠. 원액을 25ml를 섞어서 난 누구 만들 거야? 오렌지 주스를 만들 거야. 그러면 문제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의 양에 대한 오렌지 원액의 비율을 구하세요. 이러면 애들 난리 나죠. 또 나는 소금물만 배웠는데 이건 또 뭐지? 난 소금물 공식밖에 모르는데, 아니면 아예 공식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난 소금물 빼고 오렌지 주스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학이라고 해야 된다. 애들한테 소금물 뭐 유형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진학의 유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물, 소금물, 오렌지 원액 뭐 다양하게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식이 꼭 떠올라야 될까요? 아니죠. 식 안 떠올라도 되잖아요. 뭐뭐에 대한 나왔네. 처음에 뭐라 그랬죠? 비를 구하라. 어떤 걸로? 한글말로 그냥. 오렌지 원액 대 물이구나. 물이구나.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또 두 번째 비율로 고칠 수가 있겠죠. 비율은 뭘까요? 자, 물분의 오렌지 원액이 되겠죠. 원액. 왜 이렇게 되죠? 비기니까. 기준량이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여기로 와서 3단계 물 100, 오렌지 원액 25. 그래서 약분했더니 4분의 1. 끝.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식을 외워도 물론 좋다. 나중에 또 사용을 하니까요. 식을 외워도 돼. 근데 식을 외울 때도 어떻게 외워? 분모는 기준량이니까 누가 기준인지 알면 나머지 하나가 올라가면 됩니다. 누구만 약간 얘다, 할인율만 얘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내가 공식을 까먹어도 풀 수 있었어. 왜? 누구 때문에? 물의 양에 대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푸는 방법은 뭐다? 1번 먼저 비로 한글로 나타낸다. 그리고 나서 비율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나타내면 끝.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비와 비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아이들이 처음에 만나는 또 단어이고 또 그런데다가 뭔가 뭐 외워야 할 공식이 많고 이거를 언제 다 외워, 그리고 살짝 문제마다 까놓는 유형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지,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요 유형 중에서 이제 제가 특별히 또 뭐 백분율에 따른 그런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유형이 있어서 하나를 더 다뤄볼 건데요. 바로 이 유형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지훈의 반에는 전체 책 중 24%는 동화책입니다. 그러면 동화책이 48권이라면 지훈의 반에 있는 책은 모두 몇 권일까요? 이 유형이 있습니다. 지훈의 반에는 전체 책 중 24%가 동화책인데 그 동화책이 48권이라면 지훈의 반에는 책이 모두 몇 권이 있나요?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예전 아주 오래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유형을 썼습니다. 사실은 지훈의 반에는 전체 책,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뭘까요? 전체 책이죠. 전체 책 중의 24%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누구죠? 전체 책입니다. 그래서 네모 곱하기
우리가 퍼센트 자체는 비율이 아닙니다. 비율을 다 구해서 냈지만 수직 연산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구로 바꾼다? B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4 곱하기 하는데 2대 4를 할 수 없기 때문에 4분의 2를 하듯이 24%라는 거를 수직 연산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분수인 100분의 24로 바꾼다. 전체 책의, 문제에서 의는 곱하기입니다. 전체 책의 24%니까 곱하기 24는 몇 건이래요? 48. 그래서 네모는 자, 곱하기가 뭘로 넘어가죠? 나누기로. 요때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곱하기가 나누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앞은 그대로, 나누기는 곱셈, 뒤는 역수. 이렇게 해서 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약분이 가능하죠. 왜? 얘는 1분의 48. 2. 그래서 전체 책은 200권이야. 자, 어머님들 요식을 꼭 잘 알아두세요. 제가 이거부터 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걸로 풀었을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 답을 금방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는 다 아이들을 이걸 사용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다른 방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고 뭐지? 하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풀었었는데 갑자기 교과서가 바뀌면서 어떤 방법에서 했냐 하면 우리가 아까 백분위를 할 때 방법 1이 있었고 방법 2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아마 25분의 5라고 한다면 얘를 100으로 바꿔서 곱하기 4니까 여기 4겠죠. 20. 그래서 얘는 20%야 라고 배웠던 방법 1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법 2는 100 해서 요게 있었죠. 이것 중에 누구를 사용하냐면요. 얘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술형에서 만약에 여기에는 네모를 주고 풀으면 꼭 이 유형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하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식은 뭐였더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지훈내반 전체 책 중에서 24%가 동화책인데 그게 어떻다? 48권이야.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나는 뭐를 구한다? 책수의 1%를 구할 거야. 나는 1%를 구할 거야. 그럼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내 전체가 뭐였어요? 아까 전체 기준이 24%였죠. 근데 이 40% 안에 누가 있었다? 48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비율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또 뭐죠? 이거를 나타낸다면 48 나누기 24가 되겠죠. 그래서 1%에 해당되는 거는 누구더라? 2더라.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2. 그래서 1%의 값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이런 거죠. 내가 10%의 동화책이 20개가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10% 안에 10%를 1%로 나누려면 12각을 내야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에는 몇 권이 들어가니? 라고 하면 2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0 나누기 10을 해서 1%가 2를 차지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1%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1%를 구해. 근데 나는 전체는 100분율은 기준량이 뭐였죠? 100분율은 기준량이 100이기 때문에 1%가 2라면 2 곱하기 전체 값은 100이니까 200이야.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때요? 어느 게 더 편할까요? 전체의 24%는 48건이야. 그래서 전체 값을 구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교과서 개정하면서 갑자기 요 유형이 등장을 했고 지금은 이것도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에서
꼭 이 방법을 쓰라는 단서가 없거나 부분적으로 만약에 네모가 들어가서 이런 정도의 뭐 여기에 네모가 들어갔다거나 여기 값을 따로 구하라 1%의 값을 따로 구하라는 말이 없다면 이걸 사용해라. 이걸 사용해라. 전체의 20%, 24%가 48이야. 요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다. 하지만 이것도 꼭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유형까지 꼭 아이들이 알아야지 모든 유형을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듯 하면서 결코 어렵지 않은 비와 비율이지만 그것은 이제 선생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지 아이들은 어려워한다. 어려워한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다양하지만 전부 다 모든 답에 뭐가 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더 든다면 이런 거죠. 전체 아이고 이렇게 한글을 틀리시고 막 머릿속으랑 쓰는 거랑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복잡하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제가 나중에 듣고 보면 약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편집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좀 엉성하죠 많이. 그래서 이런 거죠. 전체 관람객 수에 대한 관람객 수에 대한 어린이 수의 비율은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살짝 바꿔서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이것도 뭐다? 전체 관람객 수에 대한이 나왔네? 그럼 먼저 뭐 쓴다? 얘는 어린이 대 전체구나. 그럼 얘를 비율로 쓰려면 나는 전체분의 어린이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이렇게 해서 다 나타냈어요. 그럼 뭐 어린이가 뭐 어린이 수가 한 25명, 전체가 100이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죠? 전체 100분의 25. 이 자체로도 나는 25%라는 거를 알 수는 있죠. 왜냐하면 방법 1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비와 비율도 문제의 뭐뭐에 대한만을 내가 잘 활용한다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까먹어도 외우는 건 좋습니다. 까먹어도 내가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백분율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을 한번 다뤄봤고요. 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